안녕하세요. 블루노트 김유정입니다. 지난 레벨업 마케팅 수업 중에서 수강생분께서 주셨던 질문 중에 당시에 수업 시간이 좀 짧고 해서 소화하지 못했던 질문들이 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아마 궁금해하실 내용이 있어서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질문 중에 하나가 의료기기에서 환자 대상 마케팅과 의료인을 대상으로 하는 마케팅이 무엇이 다르냐 하는 질문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N수가 달라요. 그 집단군의 숫자가 너무 달라요. 의료인의 경우에도 우리가 의사 선생님을 대상으로 할 때는 국내에 등록된 의사 면허 소지자 수가 2019년을 기준으로 12만 8천 명 정도거든요. 매년 3천 명의 의사 선생님들이 새로 나오니까 그걸 기준으로 계산을 해봐도 국내 의사 면허 소지자 수는 13만 명 정도 될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환자의 집단으로 좀 넘어가서 생각을 해볼게요. 이를테면 당뇨병입니다 라고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우리나라에서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은 환자 수는 무려 600만 명이 됩니다. 당뇨병 진단 전 단계에 있는 사람까지 합치면 2천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N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어떤 특정 집단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보는 건데요. 그래서 우리가 관련된 컨텐츠를 만들고 판촉 메시지를 짜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만들어진 형태를 어떻게 전달하느냐도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의료인의 경우에는 숫자가 훨씬 적죠. 전체 의사 선생님 13만 명인데 전문과별로 나누면 더 적어져요. 2018년 기준으로 내과 면허를 소지한 선생님이 18,000명 정도거든요. 더 주는 거죠. 그 안에서도 종양내과, 소화기내과, 세부 분과 전문하신 선생님은 그보다 더 적을 거고 이렇게 특정할수록 N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리고 의료인들은 어디서 근무하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병원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그 선생님의 외래 시간표가 나와 있어요. 월요일 오후에는 그 선생님의 외래를 보니까 어디서 이 선생님 만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찾는 고객이 지금 어디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라고 특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나서 얘기가 가능하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고객을 직접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영업사원의 역할이 유의미해지는 거죠. 마케터들은 어떤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의 판촉물을 만들 때도 이렇게 영업사원으로 하여금 직접 의료인을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끔 이 루트를 계산을 하고 전제를 하고 판촉물을 만들게 되죠. 그렇게 만드는 게 브로셔나 리플렛이나 아이패드에서 같이 보면서 얘기할 수 있는, 넘기면서 얘기할 수 있는 영상이나 이런 식의 판촉물이 제작이 되는 거죠.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당뇨병을 진단받은 600만 명의 환자들이 어디에 있는지 어디에 잘 모이는지 특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만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측면에서는 더 어렵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당뇨 박람회가 매년 있는데 이때 당뇨 관심 있는 사람들, 당뇨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만날 확률이 높겠지만 이런 박람회는 단기적이고 1년에 많아야 몇 차례에 불과하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이기보다는 그때 집중해서 홍보할 수 있고 또 알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적절한 채널이겠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회사가 원할 때 메시지를 전달하기에는 환자들을 특정해서 전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좀 한계가 있을 거고요. 때문에 자연스럽게 생각이 되는 게 사람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는 온라인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헬스케어 관련된 채널이나 여기에 업로드를 하거나 관련된 영상을 실린달지 배너를 넣는달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요. 아무래도 의료인 쪽은 고객의 집단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많아서 영업사원의 역할이 유의미한 것이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마케팅의 경우에는 온라인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관련된 자료를 띄워놓고 홍보함으로써 관련된 사람들이 볼 확률을 높이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쪽 얘기를 조금 더 해보면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광고의 경우에는 자율심의기구에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요. 정부의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광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의료기기 광고를 할 때 자율심의하는 기구는 의료기기 산업협회와 의료기기 협동조합 이렇게 두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자율심의기구를 통해서 광고를 심의를 받고 그 이후에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진행할 수 있게 되죠. 의료인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집단에 광고를 할 때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광고가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품과 서비스와 관련된 근거 없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보통 회사 내부에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그 부서에 적절한 검토를 받아서 판촉물을 만든다든지 홍보를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회사 내에서 검토하는 부서는 식약처에 허가받은 내용들을 잘 알고 있으니까 인허가 부서에서 하고 때에 따라서 법률적인 검토도 필요할 경우에는 법무팀
팀의 검토도 받게 됩니다. 광고하는 매체 말고도 전달하는 메시지에서도 어떤 차이가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같은 제품이라고 해도 누가 쓰느냐에 따라서 메시지가 달라질 수 있죠. 웨어러블 심전도기를 예를 들어볼게요. 환자한테 홍보할 때와 의료인에게 홍보할 때 우선순위에 되는 메시지가 좀 다를 건데요. 환자의 경우 내가 직접 사용하는 사람이잖아요. 착용의 편의성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 것이 어필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홀터보다는 더 오래 착용하잖아요. 길게는 14일까지 착용을 하니까 우리가 몇 시간만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아도 불편하다고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착용하고 있어도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홍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벼운 운동이 가능하달지 샤워가 가능하달지 이런 특정이 가능하다면 이런 부분을 좀 어필하는 것도 환자 내지는 일반인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고요. 반대로 의료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해야 된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홀터는 하루 정도의 데이터 양이었거든요. 이제는 14일까지 측정이 가능하잖아요. 데이터량이 엄청날 거예요. 일일이 다 선생님들이 보고 있을 수는 없겠죠. 필요한 데이터를 얼마나 잘 추출하고 이벤트가 났다라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났는지 의료인이 보기에 편하게 분석되고 요약된 데이터를 제공하는지를 강점으로 내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된 부분만 봐도 이거구나 라고 하고 이 이벤트가 있을 때 내가 구체적으로 앞뒤 심전도를 좀 확인해 보고 싶다라고 하면 그 데이터를 클릭해서 볼 수 있는 그런 데이터 열람의 용이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고 한다면 의료진에게 어필할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의료기기를 의료인에게 마케팅하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마케팅하는 것 무엇이 다르냐라고 본다면 본질적으로 각각의 집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몇 가지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맞춤형 방법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외에도 집단이 특정화될수록 가지고 있는 특정한 성질은 더 우리가 구체화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구체화할수록 더 맞춤형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세요.